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9일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킨 이후 윤석열 후보의 첫 행보는 안보 그리고 치안이었습니다. 안보와 치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국가의 가장 첫째 가는 책무죠. 그래서 첫 행보를 이렇게 안보와 치안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행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자, 7일 그리고 8일 먼저 윤석열 후보는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처음 올린 글에는 작년에 있었던 서해상에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8일 올린 글에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8일 저녁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자율방범대를 찾아서 직접 방범대원 그 순찰 의상을 입고 또 봉을 들고 그 지역을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센터를 찾기도 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일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이 흥미로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던 사건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씨가 자진해서 월북했었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통신 자료라든가 국방부에서 수사한 자료 어떤 것도 유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죠. 아니,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수사를 했으면 유족에게는 그 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그 판결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군사 기밀을 제외하고 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러 통신 자료, 그리고 국방부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당시 이 씨가 타고 있었던 그 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전부 유족에게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까지 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려 하는 것인지 너무나 어이없는 이런 행보죠.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비판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비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문재인 정부의 국가의 자격을 묻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습니까? 정부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락도 없고 방문 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유가족들을 직접 청와대 방문해서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쇼였죠. 지금까지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1년이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최원일 함장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광진경찰서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집권 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의의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군 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글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자격이 없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이 군인의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자,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완전히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해오고 있는데 유족들이 1년이 넘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화, 서신, 방문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법원이 판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소까지 하면서 또다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걸까요? 아니,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 할 진실이 대체 뭡니까? 대체 뭘 숨깁니까? 아니, 오죽하면 유족들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오죽하면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유엔의 인권 대표 그 사무소, 그 최고 대표까지 나서서 이 우리 정부 측에 유족에게 자료를 줘라. 그리고 북한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이런 액션을 하라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묵묵부답입니다. 그동안 이 유족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사망한 지 1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사상도 못 차리고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원래 육사를 희망했는데 아니 자신의 아버지가 이 정부에 의해서 월북자로 낙인 찍히다 보니까 그 진학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이 있는데 아직도 그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비극을 초래한 이 문재인 정부, 이 윤석열 후보의 지적대로 정말 국가의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죠. 자, 또 8일 윤석열 후보는 치안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근 뭐 인천의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가 스토킹 범죄, 좀 잔인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삼고 이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그리고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주간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첫 행보를 안보 그리고 치안에 중점을 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치안을 강조하고 직접 순찰을 도는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이재명 후보와 좀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카의 잔인한 살인을 변호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이재명 후보와는 대비되는 나는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 아주 좀 대비되는 행보죠. 뭐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보가 계획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윤석열의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국가로서의 역할을 기본을 제대로 하는 이런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